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문현민 기자와 진단합니다. 문 기자. 어제는 연기를 했다면 오늘은 노래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노래요? 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껑충껑충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 이제 컨셉을 아예 그렇게 잡은 겁니까? 이제부터는 연기와 노래를 자주 선보이겠습니다. 네, 무슨 의미인가요? 오늘 증시 상황과 이번 주 전체 증시 분위기를 제가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3거래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290선 바로 앞에서 장을 마쳤고요. 간밤 뉴욕 3대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장 초반 좀 혼조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 역시 1.1% 상승 마감했고요. 어제 0.5% 하락 마감했던 코스닥 지수 역시 1.3%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이 3거래일 연속 상승이라서 이제 껑충껑충이라는 단어랑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을까요?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좀 상승률이 컸습니다. 특히 네. 반도체 업종과 금융업종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금융지주 업종의 경우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또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에 연이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와 또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경기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정부 규제와 고금리로 다소 위축됐던 대출 시장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또 신한지주가 보통주 자본 비율 12% 초과분을 주주 환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주주의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이 다른 금융지주로도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에 KB금융은 5.2% 상승했고요. 신한지주 2.9%, 하나금융지주 3.9% 상승했습니다. 네, 건설주들도 4% 넘게 오늘 뛰었던데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상당한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어닝 쇼크였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3천억 원으로 증권가 전망치 7조 2천억 원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9%나 감소한 수준인데요. 오늘 LG전자도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장 부분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업부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두 기업 모두 올해 상반기에도 실적 부진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점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3천억 원, 1년 전보다 70%나 줄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300조 시대를 열었지만 예상보다 가파른 이익 감소에 어닝 쇼크를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주력인 반도체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가전과 스마트폰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 전망이 더 어둡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14년 만에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산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던 삼성전자가 감산 또는 투자 축소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 가전 선두업체인 LG전자는 영업이익이 90%나 감소하는 충격적인 4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고였던 지난 3분기를 넘어섰지만 원자재값 상승과 물류비 인상, 마케팅 비용 증가로 물건은 팔았지만 정작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전장 사업을 제외한 TV와 가전 등 전 부문이 사실상 적자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가전 수요 침체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부진 장기화에 대한 대비에 나섰지만 반도체 업황이나 소비 심리 회복은 변수가 많아 실적 반등의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항상 주가와 실적이 따로 논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오늘도 역시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6만전자 코앞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번 주에만 5,01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오히려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디램 반도체 업체들은 설비 투자 감소,
이후에 이 전방 산업 재고 축소, 그리고 반도체 수요 재차 증가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요. 현재 회복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바라본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경쟁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와 다르게 설비 투자 축소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부진을 이유로 기존의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올해 메모리 설비 투자를 이 기존 계획보다 15% 축소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설비 투자가 줄면 그동안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던 반도체 재고 감소에 도움을 주고요. 결국 수급과 실적 또한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투자 축소에 대한 계획을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오늘 CES에서 삼성 관련 호재들이 조금 더 있었거든요. 삼성의 로봇 관련주하고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관련주들이 좀 크게 오늘 올라줬는데 특히 이번에 공개된 이 IoT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에 내재가 돼서 집안에 뭐 에어컨, 블라인드, 공기청정기 다양한 기기들을 알아서 동작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점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작할 수 있는 기기도 뭐 구글, 애플 가리지 않고 다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번 달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네. 16일 LG 에너지솔루션이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기아, 그리고 삼성 SDI와 SK 하이닉스까지 실적을 발표합니다. 사실 시장은 4분기 실적 부진이 이번 1분기 그리고 상반기 전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반도체와 인터넷 업종 등 실적 눈높이가 낮아진 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분기에 이어 1분기 실적 쇼크도 불가피하다.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증권업계의 시각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22년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5조 9,11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9%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 실적 풍향계로 꼽히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만 봐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줄었고 영업이익은 7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로 메모리 반도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내 기업 실적이 올 상반기에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은 200조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2022년 6월, 7월 정도만 하더라도 260조, 70조에 달했던 실적 전망이 거의 60, 70조가 떨어지면서 200조 초반인데 상반기 정도까지는 실적 전망이 좀 불안정한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3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나 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실적 부진 장기화까지 겹친다면 증시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눈높이가 낮아진 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하락장 대응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충분히 낮아진 업종으로는 반도체,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아마도 2022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 업종의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1분기 이후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부진하거나 연준의 입장이 바뀐다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1분기에는 시장을 관망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하반기 업황과 실적 개선이 점쳐지는 반도체 기업과 IT 업종은 물론이고요. 철강 업종 역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더해 중국 리오프닝 관련 업종의 가파른 실적 회복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1분기 말에서 2분기에 이 중국발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면서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게 이유입니다. 특히 화장품 기업과 더불어서 호텔, 카지노, 항공 등 이 실적의 반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실적이 빠르게 회복할 업종들을 미리 주목해봐라.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일정 예정돼 있습니까? 다음 주에 증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선 당장 현지 시간 10일부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축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 등이 참가를 하고요. 이제 같은 날 올해 IPO 첫 주자인데요.
TMC와 한주 라이트 메탈이 공모주 청약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12일에는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중국의 12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니까요, 이 인플레이션 수준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3일에는 우리나라 금융통합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시장에서는 0.25%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습니다. 네, 공포의 금통위가 다음 주였군요.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